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21세기 신종 전염병.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 적, 고도 비만. 살 빼는 것도 아무렇게나 하면 큰일 난다. 잘못된 다이어트가 오히려 고도 비만을 일으킨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명 미래의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동비만. 아동비만이 성인비만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고도비만 수술을 받으면 받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40%나 감소한다? 그 어떤 질병보다도 치명적인 고도비만. TV주치의에서 그 위험성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TV주치의 신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미정입니다. 네,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이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이 바로 비만입니다. 이 비만 중에서도 고도비만이 참 문제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간 50%가 증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 인구의 4%가 바로 이 고도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특히 20,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고도비만이란 뭔지, 얼마나 위험한 질환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과 전문의 박윤찬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길거리 돌아다니다 보면 온갖 다들 날씬해요. 그래요? 그래서 고도 비만이 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하기를 12년 전에 비해서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는 고도 비만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체질량 지수가 35가 넘는 초고도 비만은 0.2%였던 것이 지금 0.5%까지. 그래서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통계를 보면은 이 OECD에도 비만 통계가 있거든요.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만 통계에 우리나라 특히 남자 아동과 청소년의 비만율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청소년, 그중에서도 남자 아동들이 10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군요. 네, 게다가 지금 소아 비만 아동들은 거의 70%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 관련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기 때문에 이게 전 국가적으로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통통한 거 가지고 고도 비만이라고 할 것 같진 않고 고도 비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살찐 걸 말하나요? 고도 비만 말 그대로 많이 살찐 상태인데요. 이제 이걸 평가하는 척도는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요. 체질량 지수가 30이 넘으면 중등도 비만이라고 하고요. 35가 넘으면 고도 비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말씀을 해주셔도 이제 좀 감이 안 오니까 제가 좀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170cm인 경우에 이게 100kg 정도 되면 이게 고도 비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160cm 이상이면 한 90kg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고도 비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주시니까 와닿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유로 고도 비만까지 이르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고도 비만으로 이르게 되는 원인은 첫 번째는 이제 유전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잘못된 다이어트의 후유증이 더 많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고도 비만이 된다고요? 후유증 때문에. 처음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약간의 과체중이나 경도 비만이었던 분이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요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년간 또는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여 년간 무리한 다이어트와 반복을 하다 보면 점차 비만도가 증가해서 결국은 고도 비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못하게 되면 이제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뀐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굉장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질환이 좀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비만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으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 고혈압이고요. 그 이외에도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무릎 관절을 비롯한 관절염, 코골이가 심해지고 수면 무호흡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이나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또 유방암이나 대장암 등 이런 암에 걸릴 확률도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네. 비만은 특히 고도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네. 생리불순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게 그런 부인과적인 그 질환도 일으키는 건가요, 비만이? 그렇습니다. 비만이 심한 경우에는 난소의 변형을 가져와서요. 네, 그래서 생리불순, 또 심한 경우는 아예 무월경이 되기도 하고 그게 불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게 고도비만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비만 환자보다 체중 감량이 더 쉽지가 않다고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런가요? 일반 그냥 과체중이거나 네. 경도비만인 경우와 달리 일단 고도비만 상태에 몸이 들어가게 되면 지방 세포 자체가 변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비만 지방 세포와는 다른 대사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감량이 힘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고도비만인 상태에서는 일단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감량하기 어려운 것이 몸에서는 계속해서 많은 양의 음식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걸 소모하려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근데 하지만 고도비만인 경우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고사하고 무릎 관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네요. 활동이 더 힘들어집니다. 힘들겠네요. 네. 그래서 혼자 힘으로는 감량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네, 고도비만인 경우 이렇게 살을 빼기가 더 어렵다면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전문의의 좀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이런 고도비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과체중과 경도비만과 달리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만으로 정상 체중까지 감량을 하고 또 장기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3% 이하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100명이면 97명은 실패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고도비만 이상에서는 외과적인 수술만이 장기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환자 입장에서는요, 수술이라고 하면 일단 겁부터 나기가 그렇죠. 마련이거든요. 근데 과연 안전할지도 좀 궁금하고요. 어떤가요? 물론 수술 그러면 다들 겁을 냅니다. 네. 그리고 수술인 이상 100% 안전할 수는 없겠죠. 근데 하지만 경험이 많고 제대로 수련을 거친 전문의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면 그리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일단 미국의 통계를 보면 비만 수술 중에서 그래도 좀 복잡하고 합병증 확률이 높다고 하는 위우회술의 경우에도 사망률이 0.5% 이하로 보고가 되고요. 그것보다도 훨씬 안전한 위절제술이나 위밴드 수술은 이보다 합병증 확률이 더 적어서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담낭 절제술이나 충수 절제술보다도 합병증이나 사망률이 더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이게 수술이라는 게 뭐 안전한 수술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수술했을 때 얻는 득이 더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고도비만을 방치했을 때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는 수술을 거치면서 고도비만에서 벗어나서 비만 관련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이런 고도비만 수술을 보험 적용이 되는 수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수술, 그러니까 고도비만 뭐 아까 우리가 뭐 체질량 지수 기준으로 35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분들은 무조건 다 수술을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그러면? 일단 학회에서는
물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일반적인 감량 노력을 체중 감량 한번 해보는 것이 식이나 좋겠죠. 운동 같은 거. 네, 일반적으로 감량 노력을 해본 다음에 하지만 그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을 거치게 될 텐데요.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이거나 또는 체질량 지수는 30 이상이면서 앞서 말씀드린 당뇨, 고혈압 등 비만 관련 합병증이 하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도비만 대사 수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좀 기준을 좀 이렇게 잘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받아야 될 사람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수술인 거죠. 네, 오늘 그 고도비만이 무엇이고 뭐 고도비만의 치료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윤창 원장님 고맙습니다. 국내 환자 수 1000만 시대, 한국인의 대표 생활습관병,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모든 병들의 공통적인 위험 요인은 바로 고도비만. 백날 첫날 안 먹고 운동해봤자 꿈쩍도 않는 견고한 살덩어리. 좋다는 다이어트 방법 모두 소용없었다면 여기 주목! TV주치의에서 고도비만을 해결하는 다양한 수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고도비만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지만 여전히 궁금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일은 고도비만의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무리할게요. 네, 생활의 활력. 건강으로 찾으세요.